1972년 2월 21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의 모습을 드러냈다. 마오쩌둥을 만나기 위한 전격 방중이었다. 닉슨과 마오쩌둥. 이들의 갑작스런 만남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중 회담 이후 요동치게 된 국제 정세. 그 중심에 대만이 있었다. 네, 379번째 역사 전월 그날입니다. 대만은 왜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었나? 자, 그 역사적 기원과 해법을 알아보는 시간 지금 쭉 가져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닉슨과 마오쩌둥이 만난 그날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2주 동안 저희가 쭉 배워오기로는 아무리 미우니 고우니 해도 미국은 언제나 나의 편. 이게 대만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중국하고 대만이 왜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양안 관계라고 불리게 되는지를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하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오늘 특별히 전 국립외교원장이셨던 국제정치학자 김준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벌써 9년이나 지났습니까? 9년이나 된. 왜 미국이 조선을 선택했을까요? 김준영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미국의 외교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가 조선에 대한 관심을 남하 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또 속사정이 있었다는 거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잠시 후에 또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은 9년 지났는데 그대로세요. 아니 전화해 저 교수님 그대로세요. 네. 저보다 주목을 더 받으시면. 아니 근데 얼마나 설명을 잘해주셨으면 귀에 쏙쏙 들어왔다고 그쵸.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진짜 너무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주셔서 사실 오늘도 너무 기대가 돼요, 교수님. 맞아요. 네. 네. 아유, 부담됩니다. 근데 그 오늘 다룰 그날이 사실 국제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네,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심지어 어떤 말이냐면 닉슨 goes to China라는 말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가 갑자기 극적으로 화해한다든지 정책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에 관용구가 될 정도였습니다. 연구가 될 정도로. 예, 왜냐하면 닉슨은 완전히 반공주의자거든요. 뼛속까지. 그런데 중국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닉슨 쇼크라는 말까지 닉슨 쇼크. 예, 유행했었습니다. 닉슨 인 차이나라는 오페라까지 만들어줬다는 얘기를 오페라까지? 제가 들었으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야. 사건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건이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닉슨이 지금 중국을 방문한 게 1972년이잖아요. 그 1972년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선포. 72년이구나. 그렇죠. 네. 이 유신 선포가 바로 이 닉슨의 중국 방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들으면 우리 허준 씨가 또 이래서 세계사를 해야 돼 하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온 마샬 그린 미 국무성 차관보는 이번 닉슨 미국 대통령의 중공 방문에서 한반도에 관한 어떤 비밀 흥정도 없었으며 미국은 한국을 계속 강력하게 지원할 방침임을 알렸다고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표정 좀 한번 보세요. 표정이 뜨뜨름지 뭔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닉슨 방중 이후에 지금 이제 동맹을 달래려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온 거예요, 지금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모습을 보면 끝까지 손을 딱 네. 모으고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한숨까지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그만큼 기분이 언짢다 이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묻지를 자 공산다. 공산당. 이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혈맹이었던 미국이 지금 중국으로 갔네? 뭐야 이거? 아시아의 공산화 방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박정희 정부는 이 상황을 대처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딱 내놓으면서 10월 유신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10월 유신 그 특별선언문 그 초고문에 사실은 닉슨이 중공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특별 조치를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요? 네, 물론 네. 미국이 강력하게 반발해가지고 삭제됐지만 유신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명분이 있는 건데 그걸 꼭 밝히고 싶었을 텐데 삭제돼서 좀 아쉬웠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가만 냅두겠습니까? 사실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북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10월이잖아요. 네. 2개월 후인 12월에 헌법을 바꿉니다.
원래 건국 헌법이 1948년에 했는데 네. 그걸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을 통째로 바꾸고요. 우리 유신처럼 네.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합니다. 그게 주석직이 처음으로 불리게 되고요. 중국의 배신에 대한 대내적 결합이 북한에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때문에 놀랬고 네. 북한은 중국 때문에 놀랬고. 저는 3번 놀랐어요. 아니 왜냐하면 북한에 헌법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에 놀랐고 마지막은 이 전까지는 그러면 종신이 독재 체제가 아니었다는 아니었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놀랍다. 그러니까 닉슨의 방중이 한반도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우리 피해자네. 약간 또 그렇게 되네. 또 지금 얘기 이런 들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아무튼 미국과 중국의 화해를 계기로 혹은 핑계로 두 독재자께서 아주 권력을 공고히 하셨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독재자를 제외하고 전 세계를 봐도 양쪽으로 딱 나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반미, 저 자유진영의 개들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 하하하 하면서 둘이 만나고 있는 모습 쟤네 보니까 뭐하니? 전 세계가 거의 팬이 왔을 것 같아. 이거